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성철 교수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리스트, 즉 손글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손글씨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딥뉴런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네, 손글씨는 이거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 대부분의 딥뉴런 네트워크를 배우신 분들은 요 엠리스트, 이 손글씨 데이터를 통해서 이 0부터 국자의 숫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공부를 많이들 하십니다. 보면 손으로 숫자를 0부터 9까지 쓴 거죠. 자, 0부터 9까지 썼다는 말은 라벨이 몇 개라는 거죠? 총 1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종류의 숫자를 그룹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셉은 쉽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보시면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이 28 by 28에 있고요. 우리 디짓은 0부터 9, 즉 우리 라벨은 10개의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치셀 밸류는 화이트는 0, 블랙은 2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회색 색깔이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조금 더 낮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55. 총 이미지의 개수는 6만 개의 이미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예,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맞게 라벨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모델을 이걸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이 양이 있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는 좀 적죠. 그래도 대부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맵리스트를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네, 소프트맥스가 무엇인지 컨셉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했는데 사실 만약에 2개 이상이다. 이럴 때는 우선 시그모이드 대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게 그냥 알고리즘만 바꾸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류를 위해서 이 소프트맥스 각각의 프로퍼티를 계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단순히 y가 0 또는 1이 아니라 이번에는 각각의 y들에 대한 확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일 확률 0.1, 이거일 확률 0.2, 이거일 확률 0.7 이라고 확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확률이 제일 높은 애는 너야 하고 이렇게 1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바꿉니다. 이게 우리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ABC라는 예를 맞추려고 한다고 치죠. 우리가 예측한 y 값을 보니까 2, 1, 0.1인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화 했더니 A 확률이 0.7, B 확률이 0.2, C 확률이 10% 이렇게 된 거죠. 70%, 20%, 10%. 그러면 70% 확률이 높으니 너는 이거는 A일 거야 하고 해서 true 1을 놔두고 나머지는 false, false 하고 놔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서 보도록 하죠. 데이터 갖고 오는 방법은 쉽습니다. 케라스에 사실 데이터셋에 엠리스트가 이미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예 빌트인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갖고 오고요. 이 데이터셋을 갖고 와서 로드 데이터를 하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스플릿 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 이 형태가 됩니다. 자, 눈으로 잘 보시면 이렇게 숫자 2 형태가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픽셀 바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0과 255의 사이의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W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멀라이즈, 즉 0과 255를 쭉 줄여서 0과 1 사이로 바꿔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쉐이프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쉐이프 형태로 약간 이런 형태를 좀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6만 장에 있고 픽셀 28x28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일자로 해서 쭉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합친 겁니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차원 형태로 우리가 한번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원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8x28을 하나로 합치면 인풋 레이어의 이 개수가 78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장수는 죄송합니다. 여기 6만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핫 인코딩으로 Y 데이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5다, 0이다, 4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 확률로 하기 때문에 1이다, 0, 0, 0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다 0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데이터 142032라는 게 있으면 1은 여기 0, 1, 0, 0, 0으로 표현하고 만약에 4는 0, 0, 0, 0, 1 그리고 만약에 2일 때는 0, 0, 2, 1, 0, 0 그리고 0은 1, 0, 0, 0, 0 3일 때는 0, 0, 0, 0, 1, 0, 0 이게 원핫 인코딩 즉 인코딩화 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10종류니까 10개의 다른 원하는 인코딩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하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갖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의 레이어만 했습니다. 아웃풋은 10개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디짓이 10개니까요. 그래서 유닛은 10, 인풋은 784. 왜 784죠? 아까 우리 픽셀 28 곱하기 28 그래서 1차원화 했으니까 784.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번에 소프트맥스예요.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개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요. 옵티마이저는 똑같이 아담을 썼습니다. 아직은 싱글 레이어여서 사실은 SGD 써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는 딥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담을 그냥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즈 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트레이닝을 해봤습니다. 15번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 묶음 단위로 조금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배치 사이즈 100 한 번에 100개씩 트레이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보시다시피 우리의 손글씨를 잘 맞추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글씨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프리딕션 해서 우리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프리딕션 해봐. 해서 프리딕션 데이터들을 쭉 호출을 했을 때 이렇게 뭐 확률이 몇이다 했을 때 아마 요게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2에 마이너스 0.1이니까 요게 한 90% 되네요. 99.5%.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987 한 7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93%의 액큐런시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쓸 거는 엠리스트. 우선 임포트가 할 필요가 있겠죠. 임포트를 하시고요. 임포트 어떤 걸 해야죠? TensorFlow as TF. 자, 그 다음에 run all. 자,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가 다 갖고 오기 위해서 그냥 run all을 했습니다. 자, 그 후 우리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 자, 데이터 어떤 걸 갖고 올 거냐? 자, x train, y train. 자, x는 input, y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train 데이터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데이터, y 테스트 데이터 필요하겠죠. 이걸로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 데이터는 어디 있다? 여기 케라스의 데이터셋 안에 엠리스트라고 하면 바로 갖고 올 수 있고 이거를 로드. 자, 한번 제대로 갖고 왔는지 한번 우리가 print x train shape를 한번 보죠. shape를 보면 자, 우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다는 건 인터넷에 연결해서 갖고 온다는 건데 아마 여기 보시면 getPhone 요거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도 이게 인터넷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뜨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getPhone 베리피케이션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핸드폰 베리피케이션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인터넷이 사실은 오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켜주시면 인터넷이 온이 됐기 때문에 요 캐글상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 지금 다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잘 갖고 와서 우리 6만 장의 데이터가 픽셀이 28Y 28로 돼 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 개조를 해야겠죠. 우선 우리 X트레인 데이터는 쉐이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6만 장 그대로 있어야겠죠. 문제는 두 번째, 여기에 원래는 28 곱하기 28 요 형태가 돼야겠죠. 자, X트레인이 그렇게 했으니 당연히 X테스트도 바꿔줘야겠죠. 그 후 다시 한번 우리 요 테스트 트레이닝의 쉐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6만 곱하기 784 우리 기왕 하려는 거 요 테스트도 한번 확인해 보죠. 아주 잘. 자, 6만 장, 만장 784, 784로 바뀌었네요. 1차원으로 바꿨죠. Y쪽도 바꿔줘야겠죠. Y쪽은 뭘로 바꿔야 되죠?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Y 트레인은 TensorFlow keras.utils.to categorical 바꿔줘야 되죠. Y 트레인 몇 개? 10개죠. 자, Y만 바꾸나요? Y 트레인만 아니죠. Y 테스트도 그럼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꾼 후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TensorFlow 모델을 만들어 줘야겠죠. 어떻게 만들어? 시퀀셜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TensorFlow 모델 .add TensorFlow keras layers dense 여기서 이제 우리 인풋 딤은 28 곱하기 28이죠. 28 곱하기 28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784 뭐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딱 인풋 개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닛은 이번에는 우리가 싱글만 먼저 해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10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 소프트 맥스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하죠? compile loss 펑션이 필요합니다. 텐서플로우의 keras의 optimize로 있는 아담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running rate로는 0.001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모델의 썸머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오타가 있네요. 제가 가로를 안 닫았네요. 그러면 우리 모델은 이렇게 형태가 되고요. 모델을 했으니 이제 트레이닝만 남았겠죠. 그래서 TensorFlow 모델 fit x 트레인 데이터만 사용하시면 돼요.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 평가할 때 쓸 거고요. 그리고 좀 데이터가 사실 6만 장이면 크니까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하고 15번만 반복을 할게요. 하면 쫙 해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81%인데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이 끝났고요. 한번 평가는 해봐야겠죠. 큐러시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액큐러시는 0.89 아직 90%는 못 넘었네요. 사실 이거를 더 넘길 방법들은 많아요. 확률을 올리는 거. 우리가 뭐 F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반복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 단순한 싱글 히든 레이어를 썼어요. 좀 딥하게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델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인풋으로 784개의 픽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한 개의 우리 히든 레이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 한 개의 출력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나의 히든 레이어, 하나의 인풋 레이어, 하나의 아웃풋 레이어 아주 단순하게 해서 요 트레이닝을 해서 마치게 했죠. 요거를 우리는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스킵을 하고요. 자, 다른 게 있죠. 예, 좀 더 딥하게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린 이유는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조금 이렇게 가렸습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예, 스스로 먼저 한 후에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레이어에 이렇게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넣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무조건 소프트맥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웃풋이 뭔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의할 점 있죠. 여기 유닛과 여기 유닛은 고정이에요. 784, 784. 그다음에 여기 유닛만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저는 256개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존 거랑 똑같아요.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제가 딥하고 와이드하게 바꾼 거죠. 딥한 거는 여기 레이어를 추가한 거고 와이드한 거는 여기 유닛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준 거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든 방법은 이렇게 처음에 78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뉴런을 256개씩 추가를 하고 나머지 아웃풋만 10개로 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예, 반드시 본인 캐글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는 대로 하셨으면 애큐러시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100%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엠리스트, 손글씨를 숫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딥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케라스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의 2차원 데이터 형태를 1차원 형태로 바꾸어서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와이드하게 본인들이 바꾼 다음에 좀 더 딥하게 뉴런을 추가를 했죠. 이번에는 특이하게 액티베이션 렐루를 사용했고 하지만 마지막은 무조건 소프트맥스로 해야 카테고리컬한 0에서부터 9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딥 뉴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